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양도가와 양수가가 똑같은 넘버원 택시의 이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주 서울 및 광역시 시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시세는 전주와 동일한 1억 1,500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양도세와 함께 양수세도 감소하면서 시세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 교육 접수자가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소 50% 정도 되는 비율로 개인택시 양수자 유입 감소로 이어져 시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양도자 유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세 하락 압박에 힘을 실어주게 될지 개인택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개인택시 시세는 1억 2,200만 원으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물 유입 감소와 함께 양수자 유입 또한 감소하고 있어서 시세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 및 경기 간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시계 외할증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양수자 유입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매물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물이 증가하는 한편 양수자 유입이 이대로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시세는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시세 앞으로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은 1억 3,900만 원으로 시세가 주춤하며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시세가 최근 우상향하고 있었지만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양수자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며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었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시세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전은 거래량이 주춤하면서 시세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다 대전시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해 도시철도 3, 4, 5호선 신규 노선 및 2호선 지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개인택시 이용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택시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개인택시 양수자 유입 감소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대중교통 확장 계획이 개인택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개인택시 시세 이번 주 소폭 하락하며 1억 3,900만 원입니다. 매물 유입이 약세를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던 시세는 양수자 유입 감소세 영향으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 또한 매물이 귀한 상황이 지속되며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는 2024년도에 이미 32대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공급했는데요. 여전히 택시 총량의 조정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부재관리 지자체 2항이 무산되면서 법인 택시 종사자의 추가적인 이탈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택시난을 부추기며 이용객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 택시 이용률 상승으로 이어져 매수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잠시 주춤한 시세 하락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6,100만 원으로 약보합세를 다시 한번 유지했습니다. 대구는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양수자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매물세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단기간 강한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기간 상승은 양수자 구매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다만 이는 양수자 유입 감소로 이어져 시세 하락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실시될 시에는 매출 상승과 함께 개인 택시 양수자 유입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양수자 유입 상승 가능성은 더 큰 시세 상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대구 시세 변동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세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시세는 9,700만 원으로 또다시 강보 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동일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도 젊은 층의 교육 기회와 일자리의 다양성을 찾아 대도시로 이탈하면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로 이어져 택시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은 택시업계의 젊은 층 유입이 증가하여 개인 택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시세 역시 보합세를 유지하며 9,800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물이 잠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 하락으로 이어져 시세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 또한 노령화 문제로 택시업계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후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택시 가동률이 저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택시난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는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업계에도 젊은 운전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부산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와 의료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득 격차와 빈곤 문제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 유입을 통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정부가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개인택시 시세는 소폭 상승하여 1억 6,500만 원입니다. 최근 들어 양수세가 점차 증가하며 거래량 또한 회복하고 있는 제주는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출 증가와 함께 시세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수는 약 29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또한 예상되는 가운데 우버 택시를 찾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양도세 감소로 이어져 시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 개인택시 거래량 추이에 따른 시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개인택시 시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양도세 및 양수세 감소로 시세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추석 이후 양도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세 변동이 주목됩니다. 대전은 도시철도망 확장 계획으로 인해 개인택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며 시세 하락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역시 매물 유입이 줄어들며 시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 이용률 상승과 기본요금 상승 등으로 시세 반등의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울산은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청년 유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또한 노령화 문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시세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양수세 증가와 관광객 수요 상승으로 시세가 소폭 상승했으며 추석 이후 추가적인 매출 증가로 인한 시세 상승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시장은 추석 연휴 이후 거래량과 시세의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휴 전후 상황을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